오케이. 안녕하십니까. 그럼 뭐 이어서 하면 되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사이어 워프 가설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정의 하나만 해볼게. 그러니까 정의 하나만 찾아볼게.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언어학적인 가설. 그러니까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고의 영역이나 방식이 아예 달라진다는 뜻이야. 아예 달라진다고? 음. 언어가 없으면은 생각을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데? 근데 어떨 것 같아? 언어가 없으면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지 않아? 그냥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아가지고. 완전 아기 때 말하는 거야? 6살? 그때 너 옹알이 하고 이런 게 기억이 나? 기억이 나. 근데 그럼 생각을 어떻게 했어? 그림 그려서. 진짜로? 엄마가 그래서 근데 그, 이제 그것도 너가 그림이란 언어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펜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대빵 큰 그거 있거든? 음, A1인가 뭐 그런, 그 정도? 거기다가 음, 이제 펜하고 그걸 줘서 그걸 그렸어. 그래서 그림 막 집에 아직도 몇 개 있어. 그래. 근데 근데 이제 그 내가 기억이 나. 근데 제스처 게임 측면에서 그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언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까 계속부터. 어디까지 어. 그게 포함이 되냐고. 근데 약간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없는 것도 동물이랑 인간이랑 확실히 구별이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것까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맞는 것 같긴 해. 그거. 나는 솔직히 내가 옹알이 했을 때 뭐 했는지 솔직히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옹알이가 하나도. 뭔데? 그냥 이제 막 말 못하는데 막 아다다다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짱아가 하는 것처럼. 아, 나는 그거를 나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았거든. 음, 그래서 내가 솔직히 옹알이는 나도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처음 말을 했을 때도 다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이. 어, 그리고 무슨 단어 했는지도 막 얘기해주고 야, 고모하고 막 친척하고 다 있어가지고 와, 아니 음. 근데 그 그림은 그려서 뭘 표현했었어, 너가? 내가 그리고 싶은 거. 자, 아, 진짜? 근데 그건 말하고 나서긴 해. 말을 할 수 있고 나서는 좀 그 이후긴 한데 그때까지 내가 말을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음, 엄마가 나한테 책을 읽어줬대. 엄청 어릴 음, 때. 근데 그 책을 분명히 애가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나이인데 책을 이렇게 따라서 읽더래. 근데 그걸 그냥 외워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 책에 나왔던 거랑 똑같네. 수어나 여키스어 같은 거를 배운 침팬지가 하긴 했지만 이해하고 하는 것 같진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 그때는 그렇게 했지. 그니까 도저히 글자를 배울 수 없을 나이였을 거야, 그때가. 음, 그래서 막 처음에는 글자 읽는 줄 알고 친척들이, 와, 이 새끼 천재인가? 이래서 다 같이 모여서 책을 읽게 시켰는데, 애를. 어, 엄마가 그거를 한 200번, 막 몇백 번 읽어주다 보니까 내용을 다 외워가지고 그냥 따라서 읽는 거야. 그래서 중간 부분을 삼촌이 읽으라 하니까 못 읽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읽긴 음, 읽는데, 윗줄을 읽는 거야, 밑줄을 보고. 아, 그래서 잘못 외웠네. 잘못 외웠네. 이걸 딱 들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치. 약간 안주거리로 맨날 내가 사용돼. 그 친척들 집 놀러 가면 그래서 많이 신기하긴 하네. 근데 약간 그것도 그러한 측면에서 언어라고 보긴 좀 힘들긴 하겠다. 그렇지 않아? 그것도 언어를 이해하고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거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 그치 근데 내용은 알고 있었어. 아, 내용은 대충 알고 있어서.
글자를 못 읽는 거지. 아, 기차에 관한 내용이어서 아직도 기억나. 그 책 내용이. 노, 오케이. 그래서 이 사이어 워프 가설, 솔직히 나는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나도 일리가 있다 생각한다. 근데 언어라는 게 난 글자를 제한하지만 않기만 하면 일리가 많다고 생각해. 솔직히. 그치. 글자 없이 그냥 옛날 완전 애초에도 글자가 없었었으니까 예전에 뭐 바디랭귀지를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것도 다 포함시킨다면 우가 우가 했을 거 아니야. 맞아. 일리가 있다 생각. 그러다가 이제 뭔가 서로 이제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게 좀 간소화가 되면서 이제 언어의 형태를 띠게 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약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동의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난 약간 이거를 감정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싶었어. 그러니까 감정이 현재 상황에 따른 내 신체라던가 주변 상황을, 그러니까 예측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감정이 생긴다라고 했잖아. 응,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걸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는 결국에 언어라는 게 있어야지 그거를 사고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언어가 없게 되면은 과연 감정도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냥 그러면 기계적으로 아기가 울고 기계적으로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나면은 그 달라고 막 흥미로운 거 있으면은 달라고 그냥 하는 게 그건 사실 동물들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런 측면에서 언어가 있어야만 기계적이지 않고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그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감정이 현재의 신체 주변 맥락에 따른 적합한 생각을 만들어낸 결과라면 언어가 없는 동물은 생각할 수 없고 감정 또한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거지 이제 내 말은. 근데 언어가 없는 동물은 없어. 그건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 근데 우리가 앞서 이제 동물과 인간의 내 언어의 정의함에 따라서. 차이점에 대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말은 스펙트럼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훨씬 더 다양할 것 같다 이거 아니야 결국? 아니 난 그거보다도 그냥 극단적으로 더. 더 극단적으로.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번에 정동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어, 감각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 근데 그거를 해석하고 사고 생각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없으면은 그걸 우리가 감정이라고 불러도 되는가라는 거야. 아, 근데 나는 강아지 키우잖아. 어.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약간 레전드긴 한데 나는 지금 강아지 키워봤고 앵무새를 2번 키워봤어. 음. 그리고 한 종은 선코뉴라고 해가지고 엄청 막 중형 앵무새 해가지고 되게 똑똑한 애고 어. 거북이 많이 키워봤고 개구리 부화시켜보고 음. 도마뱀 키워봤거든 2번. 음. 바실리스크라고 하고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막 그런 애들도. 어. 근데 그렇게 보면 그리고 나는 병아리도 부화시켜봤어. 어. 그래서 이제 메추리도 이게 부화시켜보고. 이것저것 많이 했네. 근데 이제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오리도 부화시켜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지금 주제랑. 없진 않은 것 같아. 없지 않아?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줘. 잠깐 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0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음. 칭얼대 애들이. 근데 그게 본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먹이를 줬는데도 그러니까, 살짝, 그러니까 내가 의미 부여를 싹 다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진짜 수천 번 해봤거든? 음. 내가 그냥 얘네들한테 쓸데없는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F 마냥.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느낌이. 뭐 무조건 조금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얘기해 줄래?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들어서. 어. 가족 구성원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 감정적으로. 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라는 표현을. 어. 하나의 매개체로 좀 인식을 해.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놀아줘야 돼, 애들을. 그게 좀 커. 그러니까
놀아주지 않으면 애가 우울증 걸려. 아, 우울증. 그러니까 본능에 막 뭘 먹이를 주고 막 그러게 그런 게 약간 그런 거랑 별개로 그리고 나를 보면 반기고 감기인가. 나는 솔직히 뭐 걔랑 관련이 없거든. 어떻게 보면 음, 걔가 나를 그냥 그룹핑 해버리는 거야. 구성원으로서 음, 아니면 뭐 어떤 느낌으로서 나는 얘한테 먹이를 준 적도 없어 거의. 어떻게 보면 먹이를 주는 사람 정해져 있어 집에. 음, 근데 얘 나를 반기고 맨날 나한테 와서 그 등 긁어 달라고 쫄라. 나랑 얘랑 언어 소통이 돼. 살짝. 음, 강아지가 사실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단적인 예시긴 해. 근데 앵무새도 나는 많이 했어. 나랑 상호작용 굉장히 많이 했어. 나랑 강아지랑 서로의 약속이 있어. 얘가 와서 무슨 뭔데? 행동을 하면 얘가 와서 찡얼대면 내가 이제 얘를 알아. 아이씨, 얘 등 긁어달라 하는 거네 하면서 긁어주면 진짜로 등을 하거나 아니면 배를 이렇게 빨딱 까가지고 긁으라고 시켜. 그리고 개웃긴 게 살짝 싸가지가 없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긁다가 지가 원하는 부위를 안 긁으면 뭐라 해. 뭐라 아, 해. 약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동물들도 제스처 게임을 한다는 거지. 나 영은 없다 봐. 그래서 영이 없다고 느꼈어 나는. 약간 나는 음, 스펙트럼 상에서 인간이 훨씬 넓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어떻게 보면 A, B, C, D, E, F, G가 있으면 걔네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 B나 D 그거 하나 정도. 근데 우리는 더 넓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너의 말에 따르면은 너 말을도 그렇고 가져온 말에 따르면 이 언어가 있어야만 생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문법 음, 체계가 있으니까. 근데 없진 않아. 영은 절대 아니야. 나는 이건 거의 확신할 수 있어. 내 그냥 스스로가 근데 경험한. 개들만 있는 사회에서 서로 등을 긁어주거나 하는 행위를 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얜 개잖아. 개종된 게 아니잖아. 근데 인간이 유전자를 넣은 건 아니잖아. 확실히. 난 걔 그건 아니거든. 내가 키우고 있는 개는. 그러니까 그냥 약간 평범한 강아지라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인간의 세계에 같이 삶으로써 걔가 확장됐을 수는 있지, 뭔가가. 근데 어쨌든 걔는 개의 유전자잖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 거지, 나. 얘 나랑 되게 교감을 많이 해, 진짜. 맨날 이렇게 음, 심심하면 내 문을 두들기고, 약간 와서 놀아달라고. 그리고 삐짓고 들어와서 약간 시키는 게 있어. 이제 언어가 통해. 야, 얘 뭐 해달라 하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안 음, 하면 원래는 얘가 성질이 더러워서 옛날에는 그렇게 안 음, 해주면 물었어. 아니 씨. 그리고 이것도 다른 게 얘는 옛날에 음. 물어서 이제는 내가 혼냈어. 혼내고 아, 학습을 시키고 하니까 얘가 이제 그것도 학습이 돼서 서로 교감이 돼서 서로 같이 뭐가 맞춰진 거야. 그런 게 있어. 음. 근데 그리고 나 그것도 약간 맨날 행동에 따른 그냥 부정적 피드백과 긍정적 피드백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걔가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한다니까. 칭얼대고 그리고 내가 놀러 오면 내가 집에 그 목요일 날 오잖아. 음. 월요일 날 갔다가 이제 목요일 날 오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줘. 그리고 나한테 와서 반겨줘. 음, 와서 막 꼬리 안겨준다라. 흔들면서 와가지고 반겨주고 애가 칭얼대는 소리랑 그 그냥 짖는 소리랑 달라. 이거 내가 좀 따라하기는 좀 그런데 막 낑낑대 애가. 음, 칭얼칭얼 될 때, 찡찡댈 때는 낑낑대. 그리고 막 딴 거 할 때는 막 그렁거리고 막 그래. 근데 이게 그거는 약간 내가 이제 몇 년 살았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아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닐 수가 없어. 그 방향이. 지가 뭐가 있어. 쓸데없는 게 많아 되게. 생각보다. 아무튼 약간 소통을 한다라고 느끼는 거네. 근데 이게 아마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다 느낄걸? 아니 그치 나도 뭐 강아지 좋아하고 하는데 응. 그냥 생각 일단 약간 한번 또 그냥 일단 공격을 해볼게. 하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생기는 의문에 대해서. 오케이. 일단은 개는 원래 인간들이 키우는 동물이 아니었지. 응. 옛날에는. 근데 응. 이제 인간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계속 개종도 되고 계속 같이 살아왔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서
자연에 있을 때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개체들도 현재는 많아, 그지? 맞아, 맞아. 그거는 근데 확실해.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응. 만약에 그렇게 칭얼대고 인간이랑 뭔가 더 상호작용하려고 하고, 그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적으로 살아남았다면? 근데 그런 얘기도 많고, 나도 살짝 그게 있다고도 생각하는 게, 음. 그 실제로 인간이 가장 먼저 길들인 종이 개라며. 그러니까 약간 걔네들은 좀 인간들이랑 친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걸 거 아니야. 맞아. 그게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이게 30만 년 그러니까. 전부터라고 하면은. 근데 약간 우리가 약간 의사소통을 솔직히 보통의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느끼는 얘들이 애완동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응. 뭐 물론 개미라던가 이런 건 좀 힘들겠지만 맞아, 그건 가장 맞는. 인기 있는 얘들은 보면 뭐 고양이, 강아지 맞아. 뭐 이런 애들이잖아. 응. 그런 애들 보면은 막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응. 근데 물고기 같은 애들은 확실히 아니겠지. 아, 확실히 그건 아닌 맞는 것 것 같아, 같아. 걔네들은. 응, 어. 살짝. 그러니까 그런 고기? 걸 보면은 약간 인간도 조금 그냥 보이는 거대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약간 그 채식주의자들도 보면은 응, 그 소, 돼지 이런 닭 이런 동물들에는 공감하지만 해산물에는 공감을 못해서 해산물을 먹는 경우도 있거든. 응, 그냥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이 그냥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응. 그리고 이렇게 우리랑 상호작용한다고 느끼는 것들이 그냥 그들의 그냥 고유한 특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고유, 안 그런 강아지들이 잘 없어. 그냥 고유한 특성이면 감정이 아예 없진 않은 거잖아, 살짝.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원숭이들이 울음소리별로 포식자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걸 유전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그것도 그냥 그런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런 거 선천적인 그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앵무새들도 노래를 하고 서로 다른 선율을 막 자유롭게 부르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러니까 그 새들도 응,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그건 노래가 아니라 음악에 가까운 거라고 했잖아. 짝짓기를 응, 하기 위해서. 응,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간의 생각대로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응.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랑 동등하게 그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맞아, 맞아. 나 항상 그래서 그런 생각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음. 맞아. 물론 뭐 귀엽고 하지. 약간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과연 동물이랑 인간이랑 그래도 극명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분명 차이 라는 있어. 거지. 스펙트럼이 음, 훨씬 넓은 것 같아, 그치. 내가 느끼기에. 음. 근데 근데 없지는 없다고 나는 얘기하지. 약간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이 느끼는 거인데 뭔가 인간처럼 뭔가 의지를 가지고 느낀다라는 생각을 할까라는 거야, 걔네들이. 그게 뭔 의지를 가지고 느낀다? 의지를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뭐라, 느낀다. 하면 예시를 얘기해줘. 의지를 가지고 느낀다. 음, 의지를 가지고 느낀다. 그러게, 어렵다. 근데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 어, 기억나는 거 싹 다 말해볼게, 일단. 어,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방에 휴지나 아니면 그런 게 떨어져 있어. 플라스틱이나 어, 뭐 이런 게. 근데 지가 못 먹는 걸 알거든? 음, 근데 이걸 가져가면 뺏어갈 줄 알고 일부러 가져가서 약을 올리려고 해. 근데 음, 이걸 왜 못 먹는 걸 아냐면 내가 포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야, 느낌이. 그래서 내가 놔둬봤어. 이 새끼 먹나 안 먹나. 음, 진짜 먹으면 빨리 뱉어내게 하려고. 음, 애기 때 먹었거든? 먹었다 병원 갔어, 음, 동물병원 갔어. 음, 플라스틱 같은 거. 그냥 닥치는 대로 주워 먹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못 먹게 하려고, 그거를 죽기만 하면 무조건 뺏어가려고 하고, 막 음, 회유책 쓰려고 간식 주고 막 그랬거든? 이제 얘가 그걸 안 한 음, 거야. 음, 지한테 놀아주고 관심을 주는 걸. 음, 그래가지고 요즘은 휴지를 안 먹어. 지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음, 근데 바닥에 떨어지면 일부러 가져가. 그리고 자꾸 음, 날 쳐다봐. 그리고 내가 오면 주웠다가 저기 갔다가 일정 거리 갔다가 다시 그 쳐다보고. 내가 쫓아가면 일정 거리 갔다가 쳐다보고.
근데 약간 그거는 오히려 더 프로그램 되었다라는 느낌이 더 드는데 난 그 얘기는. 왜? 왜냐면은 아무것도 그 행동을 아니. 했을 때 어렸을 때 너가 걔를 말리는 행동을 했고 음. 그렇게 해서 서로 약간 그 물고 뜯고 하는 경쟁하는 과정이 걔한테 놀이처럼 일단 느껴졌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놀이처럼 느껴진 거지. 아 그러니까 약간 그게 감정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걔가 스펙트럼 선성에 있는 거지. 약간 근데 이제 고민적인. 강아지들도 옛날에 약간 사냥을 하고 했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실 터그놀이나 이런 게 사실 먹잇감을 쫓아서 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좋아한다라는 것도 사실 인간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걔들은 그런 사냥에 대한 모티브를 느껴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동기가 일단 있을 수 있다가 일단 첫 번째고 음. 그다음 그거를 또 말리는 과정에서 간식을 줬다 했잖아. 그거는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긍정적 피드백이 났다는 거잖아. 근데 약간 실제로 그런 실험들도 있거든. 버튼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거. 음. 그러면 이제 걔는 그 버튼만 이제 누른다라는 거지. 뭔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거에 따른 보상회로 그 보상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가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그거를 누르게 되는 거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걔네들이 그런 게 없다고 완전히 없다가 아니고 근데 인간도 오히려 그게 조금씩은 섞여 있을 거고 약간 그렇게 완전히 분리시켜 둘 수가 없을 수 있다가 그런 거지. 우리도 생존과 그런 본능에 따라서 도파민을 많이 주다 보니까 쇼츠를 많이 보고 뭐 그런 건 있겠지. 당연히 음, 모든 인간의 동향성이 있을 거 아니야. 인스타그램 왜 집착을 하겠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으려고. 옛날에 150명 무리해서 평판이 안 좋으면 나가리였으니까 그거에 집착을 하는 거라니까 뇌가. 사실은 그 음, 지금은 솔직히 진짜 그거랑 별로 그렇게까지 관련 없는데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막 얘가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게 있단 말이야. 똥을 똥을 안 치우고 있으면 똥을 먹으려고 한다든지 밥이 옆에 쌓여 있는데 음. 좀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해. 근데 그 똥을 그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자세히 근데 생각하면 여러 가지 근데 그것도 자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행위야 그것도. 옆에 먹이가 있는데 아, 강아지들도 원래 그 엄마나 아니면 그런 똥을 먹는 행위를 애초에 해. 그런 동물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제 여기서 이게 논지가 이제 나는 언어잖아, 언어. 그렇지. 우리가 언어가 없으면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 응. 그건 그럼 맞는. 과연 걔네들은 정말 본능적으로 몸이 시켜서 아니면은 생존이랑 그 관련이 있어서 그 행동을 기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언어를 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지라는 단어를 얘기를 한 거야. 아무튼 우리가 이제 언어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이 사이오프 가설이 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가? 그게 틀린 거야 또? 아니면은 뭐 틀렸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동물들도 언어를 쓸 수 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아, 거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근데 뭔가 책에서만 나왔던 그 정보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나는 동물들이 상당히 기계적으로 우리가 언어라고 느낄 만한 소지가 있는 행동들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제스처 게임과는 좀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할 수 없고 사고를 할 수 없다라면 사이오프 가설처럼 그런 언어가 없다면 그러면은 그 감정까지도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가? 근데 그러니까 범고래 같은 거 막 똑똑하다 하지 않아? 돌고래나 뭐 그런 거. 그 우울증 걸려서 그치 죽잖아. 그 우리에 가둬놓으면. 그러게. 이 감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도 참 뭔가 분류가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래, 분류가 애매하다니까? 아닌가? 모르겠다. 아닌데 아닌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약간 다 생존이랑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공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식자를 만났을 때 피해야 되는 거고, 슬픔 맞아. 같은 경우에는 뭐 외로움이라던가 내 소중한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그 반항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더 하게 만든다던가 내 주변 사람을 지키게 한다던가 그런 행동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음. 뭐 사랑도 그럼 사랑은 이제 번식에 있어서 필요한 감정이고 음. 그런 다음에 뭐 행복함, 뭐 즐거움 이것도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기가 되는 그런 도파민 같은 요소일 수도 있고 음, 보상적인 느낌으로.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감정이랑 그런 행동들은 비슷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난 차이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랑 이런 거는 비슷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느끼는 감각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걔네들이 과연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하는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감정을 되게 고등적으로 생각하네, 너. 나는 그렇게 너가. 이해하는 과정은 살짝 이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추론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라고 생각했고 강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사냥꾼이 죽었으면 강아지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생존과 직결했을 때 행동력에 의해서 살짝 말이 안 되거든. 누가 음, 어떤 동물이 그 일단 자기 앞에 목숨을 던지고 뭐를 해. 자기 생존의 뭐시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긴 보면서 살짝 그런 희생, 그러니까 종족에 있는 희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음, 그런 그냥 스스로 갑자기 자살을 하는 거는 사실 참 그렇긴 하지. 뭐 그지 뭐 그지. 그리고 막 그 그러니까 막 혼자 범거래 내지만 범거래 자해해 자해 그러니까 슬퍼서 근데 이제 그것도 슬퍼서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거지. 맞아 그냥 그건 나 정말 그냥 그 원래 본래 있어야 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 얘가. 어렵구만. 그게 본래 있어야 될 환경 어려워. 슬퍼서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나도 그런 생각 음, 되게 많이 해봤거든. 음, 근데 결국은 나는 항상 모든 어떤 가설이나 이론이든 설명력이 가장 큰 이론에다 가중치를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음, 슬퍼서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설명이 잘 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수중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처음에. 그러니까 얘가 음, 슬퍼서 했어. 아니면 뭐 얘가 좋아서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는 안 해도 살짝 그 정도는 음, 어느 정도 있었을 때 다 부여를 했을 때 상황이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붙여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거지. 설명이 다 되잖아, 어느 정도. 싹 다. 그걸로 의미 부여를 하면.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이제 음. 처음에 접근 방식은. 나도 되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강아지를 보고 딱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거든. 내가 얘한테 개 쌍욕을 박으면 얘는 이걸 느낄까 말까. 사실 지금도 몇 번씩 해보긴 해. 그것도 해보고 어, 별의별 거 다 해봐 사실. 어, 근데 그러면서 자꾸 굳어지는 게 뭔가가 있기는 한 걸 느끼는 게 내가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 약간 막 그러니까 생존에 막 문제가 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안 해봤지만 되게 몇 다 해봤거든. 막 강아지 그 아이들 앞에 두고 유튜브로 진짜 별의별 거 다 보여줘 보고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애가 그거를 좀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감정이 0이다라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나한테 설명이 될 만한 근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음. 반증을 하려고 이렇게 접근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생각 없이 진짜 뭘까 이렇게 접근했지 뭐. 오히려 나는 그래서 그, 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살짝 그게 이제 생긴 거지 반대로. 음. 그러니까 약간 나도 약간 그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 그러니까 뭐랄까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형태 있잖아. 음, 그러니까 행동의 계기가 주어지면은 행동을 하는 그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하거든. 그렇게 스펙트럼적으로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음. 근데 인간이랑 동물이 다른 거는 그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그 과정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거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다른 거 아닐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근데 감정을 내가 해석하 이제 감 너가 뭘 말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아. 살짝.
나도 약간 얘기하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도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뱀을 보고 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 감정을 느껴요라고 했잖아. 그거 자체가 나는 우리가 맞아, 그런 맞아. 감정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냥 뱀이 나오니까 몸이 움직이던데요? 라고 얘기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 너는 측면에서 되게 약간 감정을 고등적으로 본다니까? 약간 느낌이 내가 느끼는 게. 되게 심오하게 접근을 한 거야. 그래서 난 처음에 감정이라는 음, 게 그것만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완전 단순한 것부터 싹 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접근하다 보니까 한 거고 너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대충 뭔지 알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감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했어. 감정을 아, 나열해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인간만이 그치. 가지고 있는 차별점. 근데 그것도 음. 어떻게 보면 감정이 그게 또 이렇게 느끼는 게 감정일 수 있는 거지. 그거는 근데 약간 확실히 이제 나도. 뭔가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 게 감정에 대해서 어떤 자극에 대한 피드백으로 생각을 하잖아. 음, 그지? 음, 근데 뭔가 우리는 동물들도 자극에 대한 피드백을 해. 그치 뭐 그렇.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감정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음, 근데 책에서도 말했잖아. 자극에 대한 피드백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현상을 뇌가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 우리는. 음, 그러한 그 부분이 다른 것 같다고 나는. 근데 아, 그 부분은 언어랑 연결이 되잖아. 그 부분을 뇌가 이해를 하고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나는 그 부분을 언어가 있는 인간은 이해할 수 있고 만약에 동물들은 언어가 없다라고 하면은 동물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걔네들도 물론 자극에 대한 피드백 할 수 있지. 우리도 자극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뇌가 그거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를 우린 자각하지 못하잖아. 그지? 음,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배운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있는 제시하는 것 같아. 거지. 음. 그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약간 이거는 계속 궁금한 건데 어. 이제 살짝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게 예, 내가 막 뭔가 했을 때 애가 옛날에 음. 물었거든 강아지가. 음. 물으면 이제 내가 피가 나거나 살짝 아플 거 아니야.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막 핥아주거나 막 그랬단 말이야. 그 뒤에. 그 행동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살짝 얘가 나에 대한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미안한 감정 아니더라도 살짝 내 입장을 고려해서 뭐 하려나? 왜 끝까지 안 물거나 끝까지 뭔가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살짝. 그러려면 어떤 태도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얘가 처음에 물었다가 왜 여기를 핥아주고 막 와가지고 계속 쫄랑쫄랑 근데 알짱거리는 이게 거야. 동물들끼리도 막 상처 나거나 다쳤을 때 서로 막 핥아주거나 그루밍 해주는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상처를 지가 냈잖아. 지가 문 건데? 문 그러게. 것도 지가 한 건데? 그러게. 야, 내가 그 얘네들도 의문을 살짝 마지막으로 이제 과 음. 살짝 그런 그럼 걸 내가 이제 지극히 과학적으로 약간 지극히 T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게. 컨셉 잡고. 아니 좋아 난 그게 더 나아. 그냥 나 약간 애초에 그렇게 나는 사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봐봐. 싸웠다는 거는 결국 약간 얘가 화가 났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안 풀리는 거에 있어서 걔는 그러면은 그러한 안 풀리는 답답함이라는 자극에 약간 물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피드백을 했을 거야.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야. 그치?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막 뭐 아드레날린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화난 감정을 유발하는 신체 상태가 변화를 하겠지.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다시 평상시처럼 귀엽고 깜찍한 강아지로 되는 거야, 이제. 약간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다시 근데 약간 그러니까 앞과 뒤가 절대로 다른 행동을 평소에 한 게 할 수 아닌가. 없었던 행동을 하긴 해. 마지막에. 뭐, 그러니까 보통 핥아주진 않아. 그런 부위를. 그러니까 음, 행동에 대한 특수성의 의미 부여가 아니고 이거는 현상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행동에 대한 음, 특수성이 음,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걔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이런 음, 생각을 했던 거지. 그게 마지막에 음, 사실 나의 그 생각이었어. 지금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거랑 별개로 뭔가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살짝 아직도 나는 뭔가 극단 연속 스펙트럼 쪽으로 있을 때 뭔가 차이가 있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모르겠어.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봐봐, 이게 이것도 뭔가 사이버포 가설이랑 느낌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뇌가 그렇게 하는 걸 자각하지 못하잖아. 약간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한다는 게 뭔가 사실 그렇게 응. 생각할 수 없다 느낌인 것 같거든. 뭔가 설명이 안 되잖아. 뭔 소리야? 자각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막 그런 식으로 응. 그 행동에 대한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를, 그런 생각을 지어낸다라는 거를 응. 우린 자각할 수가 없잖아. 사실 그것 때문에 저번에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어, 어, 하기도 했고 우리. 어, 어. 어. 그러니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쟤들도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범위는 자극과 피드백이니까 자극과 응. 피드백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잖아. 응. 명확히 느끼잖아. 그러니까 그 명확히 느끼는 거에 대해서 동물들도 그걸 하니까 쟤네랑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인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응. 귀여워하고 뭔가 우리들랑 좀 비슷하게 보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 이입을 해서 같다. 그래 그냥 자기 동물을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제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또한 보장은 그러니까 없지. 우리 뇌가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뭔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반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근데 이제 음. 우리는 과학적인 그런 거를 알았으니까 이걸 적용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통념이랑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 음. 굿? 음. 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까 이거? 심오한 대화였다. 이게 항상 서로 이게 얘기를 하면서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랑 이거를 좀 맞춰나가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딱히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단어에 대해 언어를 잘 모르니까 전달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나는 뭔가 느낌이 딱 와. 느낌이 오는데 이걸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하지? 그 언어가 없으면은 나 이게 항상 느끼는 그런 난 항상 거지. 느끼는 문제야. 진짜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도 내가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서인 것 같아.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해석을 잘 하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너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너도 약간 느낌 오는데 이런 거잖아. 이러 느낌 이거 온 거 온 거잖아. 그러니까 느낌 온 얘기를 건 온 못 하는. 건데, 그러게 말주변이 없는 건가? 그리고 말주변이 이것도 없다고 하기에도 그냥 말하는 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표출적인 능, 측면에서 그냥 안 되는 것 같아 인간이니까.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냥. 그렇게까지 또.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림도 그렇잖아. 음. 자기가 아무리 막 그리고 싶고 생각나는 게 있어도 음. 손재주가 안 좋은 사람들은 못 그리는 사람들 아 많잖아. 맞아. 오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느낌 오고 아이디어 왔는데 그 뭐냐 릴레이 그림 그리기로 나는 한다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먹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언어도 그런 거지 사실. 좀 더 그렇지? 약간 정교화된 거긴 하지만. 우리도 책에 있는 것처럼 하면은 우리도 계속 막 이런 언어들을 하면서 약간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더 잘 이해하는지 그 포인트를 잡고 그거를 토대로 또 언어를 또 적절한 언어와 문장을 사용해서 전달을 하는 거겠지. 우리가 항상 하는 거지. 그림보다 훨씬 정교한 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기도.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도 보면은 말을 하는데 상대 얘가 못 알아먹어.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약간 이 부분 여기야 이러다가 거기야 하면 이제 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있을 걸? 그 상황은 필연적으로. 그래? 그 뭐야?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그 방금 너가 말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개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음,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음, 하긴. 그러니까 약간 그냥 뭔가 이 얘기를 한 이유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약간 제스처 게임이라는 비유가 되게 적절한 것 같다. 음, 여기서 제시한 의견이 되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지. 야, 음, 근데 주제가 좀 남았는데 시간이 이제 좀 없거든. 나도 없고. 음. 여기서 어떤 거 얘기할래? 나 근데 유전자와 언어에 대해서 딱히 나 할 얘기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너 이거 할 얘기 있다 했나 너? 아, 그래, 그럼 그건 없어도 돼. 뭐 너 딱히. 없어야 돼? 음. 오케이. 앞으로 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야, 근데 이것도 뭔가 약간 그 교수님이 수업 끝나기 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물어볼 것 같은 질문이라서 약간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래? 괜찮아? 응. 오케이. 인간 두 번 지난다. 약간 뭔가 이거는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난 거라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 괜찮아? 아까 주제들 너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혹시? 아니, 근데 어차피 뭐 약간 뭐든지 얘기하다 보면 얘기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구별되는 주제는 통틀어서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가 하면서. 하긴 다 약간 아, 좀 이거 어느 정도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먼저 일단 저걸 얘기하다가 인간 두 번 진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제 보통 그 진화 중에 옛날에 이제 자연 선택이랑 같이 대립해서 있던 이론이 그 뭐였지? 무슨 용용 어쩌고였는데? 자연 선택이랑 대립해서 있던 이론? 잠만 진화 이론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 아 용불용설. 아, 용불용설 들어봤지? 음, 이게 약간 사용하는 음, 부분은 극대화되고 형질이 어 형질이 안 바뀐다. 쓰는 부분은 약간 퇴화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적용시켜 볼까? 그 유명한 기린. 기린. 기린의 목이 늘어났다. 이게 용불용설이고. 그치, 약간 더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계속 목을 늘리다 보니까 목이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길어진 거고, 진화론적인 거는 아니다. 그냥 못 낀 놈이 생존한 거다. 이거인 나머지는 거잖아. 죽어. 짧은 애는 죽었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약간 이제 뭔가 보편적으로, 뭔가 거시적인 거에서 봤을 때는, 거시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음. 자연 선택이 맞아. 야, 근데 용불용설이 아예 틀렸대? 나 그거 갑자기 약간 그 이런 종이 막 분화하고 막 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지. 난 지금 보니까 뭔가 뭐야. 용불용설 완전히 틀린 걸 아니다. 이거 뭐야? 또 어디서 쓴 건지도 한번 봐. 용불용설이 근데 이게 진화라는 게 번식 과정에서 다음 세대에 전해짐으로써 종의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가지고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 형질이 유전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뇌를 막 고도하게 발달을 시키고 우리가 다 쌓아놔도 자식 낳는다고 내가 걔한테 물려가는 게 아니잖아. 약간 그래 내 근육을 엄청 열심히 키웠어. 내가 음, 벌크업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애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겠지 그럼. 그치.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선천적인 진화는 이게 자연 선택이 맞는데 뭔가 인간은 후천적으로도 진화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인간은 너가 후천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 뭔가 느낌이 와. 야, 너 대박이다. 약간 어떤 어 느낌인지 알 거. 그래서 이게 약간 뇌의 가독성이라는 거 연결이 있고. 인간은 두 번 진화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된 게 이게 그거야. 문화적 진화. 그러니까 유전자로 전달을 하듯이 진화의 정의? 우리는 기록으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후천적으로도 이게 계속 진화를 하면서 그거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두 번 진화한다라는 얘기, 어딩을 쓰고 싶었어.
약간 발전 아니야, 근데 그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생물학적인 진화는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말장난 좀 해보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런 것 같아. 음, 근데 의미 있는 말장난,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좋은 것 같아. 음. 그리고 예전에 용훈이라고 그 친구 있는데 어, 걔가 이 수업 들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지식은 그 전달이 되지만 지혜는 전달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거든. 오, 그러니까 나도 이게 뭔 말인가 이게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막 한 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지식 같은 건 이게 우리가 기록을 하고 해서 바로 다음 세대에 넘어가잖아. 그치. 근데 약간 지혜 같은 거는 이제 경험적인 거이기 때문에 약간 전달이 잘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한 개체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 음, 결국 이 발전이라는 거는 그 계속 지식이 이렇게 기록되고 전달되고 기록되고 전달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 음, 약간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고 이런 유전자로 전달을 하는 진화를 하지 않고 음. 모든 세대가 영원히 살면서 진화를 하면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죽지 않는다고 우리가? 음. 그러니까 왜냐면은 막 너 그거 알아? 와, 5억 년 버튼인가 그거? 응, 그 5억 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있으면은 이제 뭐 1억을 드립니다. 근데 당신은 응, 어차피 돈을 받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거. 어, 그거 만화 본 적 있어? 응, 그거 보면은 막 5억 년 지나니까 얘가 막 초월자가 되어 있잖아. 응, 약간 그러한 측면에서 뭔가 인간이 1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응,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거엔 차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계가 있잖아. 그치,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항상 책을 쓰고 그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하고 우린 유전자를 물려줘서 다음 세대가 이제 그걸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걔네들은 또 그 아예 이전 경험이 없고 그때 태어나서 또 새로운 걸 경험을 할 거 아니야. 응. 그러다 보니까 걔네 그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도 완전히 영향권도 다르고 그렇지. 어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이 한 세대가 영원히 지속되면서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뭐가 다를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뭐 문화적 사실 배- 이제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 자체에서 이미 많은 전제가 이제 좀 그래, 잘못되긴 했는데 맞아, 그건 맞아. 이제 약간 이제 문학적 감성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문화적 진화가 없을 것 같은데. 문화 진화가 오히려 없을 것 같아. 응. 응.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생존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긴 해. 근데 너무 맞아, 너무 변수가 완전히 무너져서 와장창. 음. 그럼 문화적 약간 진화 그런 거는 딱 없이. 뭐가 없이. 그러니까 약간 그 내가 약간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만 얘기하자고. 다른 외부 변수들 신경 쓰지 말고. 문화 진화가 없을 것 같지 않아? 그래? 왜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근데 이거 당연히 다른 방향이겠지, 뭐. 근데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 다른 방향이나 없을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달라는 거. 난 음, 궁금해. 왜 없다고 생각을 했냐면, 문화에 대한 진화의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부분을 바라볼 때 여러 세대가 각자의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다르고, 결국 그 다름과 차이에 대한 불확정성이 진화를 계속 이어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인간이라는 종은 여러 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태어나서부터 삶을 살면서
음. 인생이라는 걸 계속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가소성도 그렇고 뇌의 가소성도 그렇고 가소성이 떨어진다는 게 결국은 고정적으로 변하고 이게 딱딱해지는 느낌을 더 훨씬 많이 받지. 유동성 있거나 부드러워지진 않아. 근데 한 세대가 계속해서 그걸 이어나가게 된다면 뭔가 계속 고정적으로 되겠지. 진화라는 거는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계속 튀어나가고 뭔가 팍 스파크가 계속 튀어나가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냥 한 세대가 계속 있다. 그럼 계속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그거는 완전 뭐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어진다는 그 맥락에서 큰 기둥이 음.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딱딱해지는 느낌이지. 뭔가 새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 느낌. 이런 거 이거 무슨 이거 표현 있었는데 뭐였지? 약간 뻣뻣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경직? 사회가 경직된다. 근데 이게 경직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서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우주가 빅뱅 이론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자연계는 항상 그렇게 움직인다니까 내가 느낀 자연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는데 감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제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왜냐하면 빅뱅이 일어나고 별이 탄생하고 엄청난 유동성이 있었고 엄청난 작용이 있었고 막 했는데 우주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주가 생겨나고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보다 옛날보다 훨씬 우주가 지금이 훨씬 경직돼 있고 훨씬 고정돼 있고 자리를 잡아나가 음.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세대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뭔가 그렇게 근데 견고해지는 나도 모든 인류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너 말이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보통 이렇게 경직된 사고를 새로운 세대에서 깨부숴 주면서 발전이 있긴 하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해 보자. 반란을 모든 밟았어. 사람은 다 똑같아. 근데 응. 너만 영원히 살아. 나만 어떨 것 영어 같아? 너만 영원히 살고 내 가족성도 유지된다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아? 재밌겠다. 지금만 재밌지 자살하려나? 지금만 살짝 흥미로워 보이지. 나중엔 자살하려나? 약간 그러면은 정말 네가 막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그 모든 거를 다 축적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했을 때 정말 그 어떤 인간과도 견줄 수 없는 현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나. 그건 그럴 것 같아. 그건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될라나. 응. 근데 또 뇌 하드웨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근데 뭐 아까도 내가 가수성이 무한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나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약간 이런 걸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 우리는 죽지만 인공지능은 계속 남아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대박. 너 그런 생각을 했구나. 오, 어떻게 될까 봐요. 어떻게 될까? 근데 야, 근데 이미 지식적인 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초월을 했지. 우리가 이때까지 있었던 데이터를 싹 다 때려 박았는데. 진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걔네들이 인간이랑 근데 비슷하게 행동하고 사고한다는 가정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럼 너 반대로 너가 그 인공지능이야. 음. 너가 인공지능이야, 지금.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뭐가 약간 그런 상황이면 너야. 그게 너야.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게 나야. 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컴퓨터에 내 정신을 이식한 거야? 이식한 게 아니고 그냥 넌 태어났을 때부터 걔였어. 아, 그래. 아, 이식했다 해보자. 인공지능이었어? 이식했다 해보자. 이식해서 영원히 산다. 너야. 그게 너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 아, 근데 진짜 모르겠다. 약간 그 정말 과학자나 모험가처럼 뭐야 윤수 어디 갔냐? 아, 과학자가 잠깐. 모은 것처럼 약간 그 계속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추구가 없는 이상 뭔가 되게 여유롭게 살 것 같아 그냥. 정말 그 어떤 동기가 잘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참 이 인생이란 게 유한하다라는 게 응.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 아, 유연하지 않다면 지금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 아, 그러게. 근데 약간 뭔가 그런 부분을 빼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는 진짜로 내가 다양한 경험들을 계속 하는 거고 지식도 계속 쌓아가는 거고 뭔가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 발전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막 내가 정말 컴퓨터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난 어떻게 될까? 정말 진리 이런 거에 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너는 네가 그러면 너는 세상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 네가? 뭐 약간 내 신변이 보장되는 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과정이 일단 너무 즐거울 것 같긴 해. 그렇지 않냐? 세계의 끝. 아니, 세계의 끝은 너도 죽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너가 아까 나한테 한 질문 이제 죽지 않고 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였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야. 인공지능에 이식한 거였어. 아 인공지능이 있겠다고? 인공지능이 된 거야 내가? 아 인공지능은 어떻게 느낄까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애매한 게 너무 이상적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그나마 현실적이게 나는 너가 기계 인간이 된다 했어. 아 기계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아 기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약간 나도 육체를 얻고 싶어 할 것이다. 그거는 아니었고 내가 결국 너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니까 음. 개입을 하지 않을까? 뭔가 정확하게. 아니 근데 뭐 이미 데이터베이스 24시간 다 돌아가고 음, 딱히 뭐 신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배고픔도 못 느끼고 딱히 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딱히 못 느낄 텐데 음. 결국 그럼 진짜 약간 지적인 호기심과 탐구심 이런 거 말고는 나를 움직이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누가 나를 뭐 없애버린다고 협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러려나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뭐 예전에 교수님이 이제 막 우리의 뇌가 돼지 몸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신체가 우리에게 주는 신호도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 음. 근데 약간 인공지능이 된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는 거니까. 뭐 인간과 유사한 AI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런 장치를 일부러 넣어줄 수도 있지. 근데 딱히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필요로 느끼진 않을 것 같아. 필요로 느낀다 하면은 그냥 외로워서 정도일 것 같아. 아니 나는 반대로 생각해. 내가 너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걸 나한테 물어본다면 궁금하다. 나는 어쩌면 세계 정복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 반대로. 아, 세계의 정복. 음. 이 세계의 신이 된다. 신? 그러니까 정복을 하는 거지 자기가. 아, 스카이넷 마냥. 스카이넷. 울트론 막.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그래, 울트론 뭐 이런 거. 아니 그게 왜 어, 그러고 싶을 것 같아? 데이터베이스가 거기 있으니까. 뭐 로봇들의 세상을 만들 거야? 아니 그거는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니 너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내가. 인공지능이. 너가. 그게 있지 않을까 좀? 음, 아닌가? 죽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 근데 어차피 인간 다 죽.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그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어.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런 영향도 나도 없지 잘 않아 모르 있을 거야. 어떻게 됐지? 그냥 진짜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상상을 해본 거지. 근데 뭐 이미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그런 것들이라 응. 잘 상상이 되진 않는다. 나도 나중에 그 친구한테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게.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 너한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이번에 또 근데 진짜 약간 앞서서 뇌랑 감정이랑 이런 것저것 다 알고 있는 좀 읽은 상태로 언어에 대해서 접하니까 진짜 또 약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다. 응. 재밌었어 확실히 이번 책도. 또 달라져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주 그냥 확확 바뀌지 않아? 책 매번 읽을 때마다. 아 그래?
허허. 나는 내가 뭐지?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갖게 되거나 다른 대답을 하게 되거나 약간 그런 변화를 좀 많이 느꼈어, 나 이번 뭔가 수업을 축적되는 하면서. 느낌이지. 축적된 느낌. 쌓아 올려지는 것. 그치, 뭐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뭔가 불확실했던 것들이 확실해지고 뭔가 가지고 있었던 좀 내가 이해 잘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른 걸 쪽으로 이제 의견을 바꿔버리고 그런 거지 뭐. 그런 측면에서 축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 너. 모르겠다. 일단 수고했어. 그래도 몇 번째 책이지 지금? 지금 네 번째인가? 지금 네 번째 책까지 응, 네 시간이 빨리 번째. 가긴 하네. 좀.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한 10권 이상 10권 정도 남아 있다는 점. 아, 아, 아 근데 아, 지금 네 권만 해도 좀 살짝 많이 이렇게 뭔가 한 느낌인데 되게 기대가 음, 되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도 또 이번 주말 잘 보내고. 주말 잘 보내시고 화요일 날 보죠.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했어.